진짜 구매한 거를 10가지를 다 발라요. 그렇게 다 바르잖아요? 흡수가 안 돼요. 그렇게 많이 바르다 보면은 우리 각 화장품 회사에서 그 화장품 안에 물론 중요한 성분도 넣었지만 화학적인 성분도 넣을 수밖에 없어요. 그럼 그 화학적인 성분 때문에 우리 피부가 자극이 되고 예민해지고 알러지가 생기는 경우들도 되게 많았어요. 안녕하세요. 닥터 진실입니다. 자, 원장님, 이 세상에 얼굴에 바를 수 있는 거 딱 하나만 남길 건데 1번 수분크림, 2번 선크림 어떤 거 고르실 거예요? 진짜 뭐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진짜. 그러면 오케이, 선크림에는 몇 퍼센트의 세럼이 들어가 있고 몇 퍼센트의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고 보습감은 얼마나 주는 선크림인지, 미백이라던가 성분이 뭔지, 그거에 따라 나는 수분크림을 고를지 선크림을 고를지 좀 정확하게 판단하고 고를 것 같은데, 왜냐하면 내 피부가 필요한 성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일 중요한 자외선을 차단하는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분크림은 없다 하더라도 선크림 안에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은 선크림을 고르겠지. 그럼 원장님 피부가 수분도가 한 15%, 17% 이렇게밖에 안 되면요? 원래 이런데 이렇게 딥하게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말 잘하는 사람이 보기 자, 다음 넘어갈게요. 아까 PD님께서 수분크림이냐 아니면 선크림이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잖아요. 하나를 고르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.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습제, 우리가 보습제라고 하면 수분크림, 뭐 재생크림, 뭐 여러 가지가 다 통틀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. 보습제 안에. 근데 수분크림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피부에 약간 기초적인 밑바탕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. 제가 이것 또한 놓칠 수가 없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.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수분크림 바르는 루틴이 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. 수분크림을 바르는 루틴이요? 아니면은 제품들을 바르는 루틴이요? 네. 원장님은 어느 순간에 어떤 때에 바르시는지 그냥 원장님을 따라가고 싶어요. 저 수분크림 안 발라요. 그럼 뭐 어떤 거 바르세요? 전 재생크림을 발라요. 재생크림. 왜냐하면 재생크림 안에 우리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. 또 보습 역할을 하는 성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. 그래서 지금 제가 몇 년째 계속 재생크림을 쓰는데 피부가 건강해지고 탄력이 생기는 느낌이에요. 왜냐하면은 30대, 40대가 들어갈수록 우리 피부의 영양분들은 점점점 빠진단 말이에요. 그거를 보충을 해줘야 돼요. 시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피부에 필요한 성분들을 흡수시켜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게 피부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제 피부에 이게 맞기 때문에 저는 이 크림을 바르고 있습니다. 내 피부에 맞는 크림을 쓰고 있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. 수분크림, 재생크림 다 좋은 거죠. 선크림도 막 좀 영어 좀 해주세요. 선크림은 제가 진짜 농담 아니고 원래에 오시는 분들 모두에게 선크림을 잘 바르시는지를 제일 중요시 여겨요. 우리가 자외선을 받잖아요. 자외선을 받으면 이 햇빛이 우리 피부 안으로 들어와서 광노화가 생긴단 말이에요.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피부에 중요한 성분들은 점점점 빠져나가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도 생기고 모공도 나고 등등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아요. 그 자외선이.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리가 안 되면 어떤 걸 하더라도 결과물이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그 마지막 단계에 이제 선크림이 중요해요. 근데 결국에 선크림도 화장품이에요. 그 안에 어떤 뭐 옥사이드라던가 백탁 현상을 나타내는 뭐 이런 성분들도 많이 있고, 어떤 화학 성분에 대해서 발랐을 때 가렵고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못 바르시는 분들 분명히 계세요. 저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아기들이 쓰는 가장 그 화학적인 성분을 뺀 퓨어한 그 선크림을 바르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. 그래서 선크림을 고를 때는 쿠션 타입도 있고 아니면 스틱도 있고 로션 타입도 있고 뭐 스프레이 타입도 있고, 근데 일단 로션 타입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. 왜냐하면 다른 쿠션이라던가 이제 스틱이라던가 이런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다 꼼꼼하게 안 발라져요. 그 선크림 같은 경우는 대개는 발랐을 때 500원 동전 크기만치 발라야 우리가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500원어치를 짜가지고 바르면 너무 많이 바르기 때문에 그렇게 못 바른단 말이에요. 그래서 덧바름도 중요하고 나눠서 바르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일단은 내 피부가 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, 그러고 나서 한번 발라보는 거죠. 그러니까 홈케어를 막 하고 싶어서 재생크림, 수분크림, 뭐 영양크림 막 싹 다 구매했는데 뭐 효과가 없다. 그래서 시술을 받으러 왔다. 뭐 이런 손님은 없으셨어요? 있어요. 뭐냐면 어떤 분들이 진짜 구매한 거를 10가지를 다 발라요. 그렇게 다 바르잖아요? 흡수가 안 돼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많이 바르다 보면은 우리 각 화장품 회사에서 그 화장품 안에 물론 중요한 성분도 넣었지만 화학적인 성분도 넣을 수밖에 없어요. 그럼 그 화학적인 성분 때문에 우리 피부가 자극이 되고 예민해지고 알러지가 생기는 경우들도 되게 많았어요. 또 하나는 순서대로 발라야 되는데 크림 바르고 세럼 바르고 그러면 이 세럼이라던가 이게 물성이기 때문에 흡수가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순서도 몰라서 잘 못 바르는 경우들도 있어요.
그러고서 이제 시술하러 오죠. 화장품 홈케어를 이렇게 해봤는데 안 돼요. 근데 이걸 분석을 해보잖아요. 홈케어가 잘못된 경우가 너무 많아요. 그러면 개수 줄여요.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 순서를 설명드려요. 맞는 화장품을 재추천해드려요. 어떤 회사 걸 발라라가 아닌 이런 성분을 가진 걸 구매하셔서 아니면 집에 있는 것 중에 선택하셔서 바르도록 해라. 이런 식으로 코칭을 해드리는 거죠. 그러니까 저도 고민을 해본 게 이런 헛수고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구나가 느껴지게 돼서 LAC를 개발을 한 거예요. LAC 컨설팅 되게 세세하게 나오잖아요. 네네. 수치가. 네. 이 정도 수치면은 홈케어만으로는 좀 힘들다. 예를 들면은 빨갛게 나왔어요. 안 좋게 나왔어요. 이 빨갛게 나온 게 홈케어만으로 좋게 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. 말 그대로 이거는 홈케어로도 힘들다가 아니라 홈케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홈케어만으로 이거를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. 이거조차 했는데도 안 된다. 그러면은 시술에 도움을 받는 거죠.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재생크림을 투자할까요? 아니면 선크림에 투자를 할까요? 둘 다 비싼 거 살 필요 없어요.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. 여러분들한테 맞는 걸 선택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성분이 맞는 것만 고르면 비싸건 저렴하건 간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걸 고르실 건가요? 아니 그래서 그걸 아까부터 계속 제 눈치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수분크림이 좋냐 아니면 뭐 선크림이 좋냐 아까부터 계속 물어보시는데 여름에는 또 이제 이게 선크림인데 선크림 골랐을 때는 뭐 어떤 성분들이 한 15% 이상이 성분이 포함돼야 되고 성분 함량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진짜 참 되게 힘드네요. 영상 찍기. 여러분 지금까지 뭐 수분크림 그리고 선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는데요.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은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까지 닥터 진심이었고요.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